자, 물가는 고공행진 내릴 줄 모르고 또 손님은 줄고 소상공인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요즘입니다.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 속에서 소상공인과 또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부산시는 긴급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긴급 수혈에 나섰습니다. 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박형준 부산시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시장 오랜만입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3월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 점이 눈에 띄는데 먼저 배경부터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제가 시장이 처음 됐을 때 자영업자들이 우리 부산 전체 취업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2.3%였습니다. 예. 그 수치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4년 뒤가 된 지금 17.7%로 그 숫자가 무려 5% 정도 낮아졌어요. 예. 이건 굉장히 빠르게 자영업이 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 온라인이라든지 플랫폼이 달라지니까 네. 자영업이 옛날만큼 이제 많아지지 않고 줄어드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이제 구조조정 과정이 폭력적으로 진행되면 안 되고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전환되면서 그 자영업자들이 다른 그 고용 시장으로 이렇게 전환이 순조롭게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어쨌든 좀 지원을 강화해서 장사를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게 하고 하시기 어렵게 된 분들은 이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소상공인들이 그 일반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또 취업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과정 전체가 순조롭게 이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두어져 있고요. 시의 이 정책 자금을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에 제일 많이 늘렸습니다. 한 1조 1천억 정도 이전에 정책 자금 지원을 하던 것을 한 7천억을 늘려서 1조 8천억까지 저희가 정책 자금을 늘렸고요. 또 실제로 우리 민생 경제의 가장 큰 체감 경기로 와닿는 부분이 자영업과 건설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부산의 경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는 특히 자영업과 건설업이 침체에 있어서 그렇고요. 오히려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어떤 전문 그 직종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 자영업 부분하고 이 건설업 부분에 이 고용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체감 경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시류나 대외적인 영향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완충은 시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그 추경 예산안이 17조 400억 정도인데 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 산무 희망이 있기. 이게 금리 보증료 그리고 또 연회비가 없습니다. 이게 좀 실질적인 혜택을 어떻게 이제 받을 수 있는지와 재정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4만 명 소상공인들 가운데 4만 명에게 500만 원 한도의 카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럼 그 500만 원은 무이자이고 또 뭐 카드 발행료나 수수료 이런 것들이 일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 자금을 좀 소액으로 쓰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2천억 정도 발행을 하지만 시는 이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200억 정도 저희 예산을 써서 한 2천억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을 짰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습니까?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신용 등급과 크게 관계없이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전통시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시에 온누리 상품권 환급이 됩니다. 근데 시장이 국한됐다는 부분이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또 우리 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장에서 일정액을 사면 그 산 만큼 저희가 온누리 상품권으로 좀 환급을 해드리고 그 온누리 상품권으로 그 구매를 하는 경우에 거기에 또 환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그 상품을 구매한 다음에 또 이 그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온누리 상품권을 그 5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사면은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는 이런 그 정책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시장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네. 뭐 돈이 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 예. 3만 원 이상, 3만 원 정도 구입 시는 5천 원, 네. 그리고 5만 원 이상 구입 시는 한 만 원 정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드리거든요. 5만 원에 만 원 정도면은 꽤 상당히 환급률이 높은 거죠. 그럼 그걸 크네요. 갖고 전통시장에서 좀 많이 구매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몇만 원 정도 예. 다시 환급을 받아서 또 구매하실 수 있는 살까 말까 고민됐던 것들은 그런 이제 환급을 받으면 또 여유가 그렇습니다. 생기겠죠. 예, 예. 동백전 캐시백 확대도 이 관심을 끄는데 현 정권의 그 사실은 지역 화폐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라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예, 예. 자, 이번에 그런 우려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이 됐습니까? 네, 저희는 뭐 부산시는 동백전에 대해서는 계속 적극적인 정책을 써왔고요. 예. 정부 정책이 어떻든 관계없이 또 이 정책은 제가 시장이기 전에 만들어져서 이미 구축이 된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다양한 방도로 동백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예. 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백전을 단순한 이제 캐시백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이제 동백 패스라든지 이런 어떤 그 교통 예. 그 복지의 한 수단으로서도 이 동백전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1월에서 6월까지 동백전 한도도 늘리고 캐시백도 늘렸습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예, 한도를 늘리고 또 그 캐시백도 5%에서 7% 정도로 늘려서 동백전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하시도록 예. 했는데 1월의 통계를 보면 이미 이 동백전을 상당히 많이 우리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예, 우리 입증이 뭐 시민들은 됐습니다. 많이들 동백전을 예. 쓰고 사랑하고 아끼고 있죠. 예. 예. 자, 그리고 부산에서 하나 눈여겨볼 것이 창업 비율이 높은 만큼 이제 폐업이에요.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 두 배 통장 이 부분도 저 눈에 띄는데 이것이 재기를 하고 또 다른 업계에 취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상공인들이 어쨌든 폐업을 하게 되면은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예.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될 경우에 그 한 달에 30만 원씩 본인이 불입을 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만큼 부산시가 불입을 해줘서 또 6개월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목돈이 360만 원 정도 목돈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네.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또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고용하는 그 고용주에게도 네. 저희가 이 6개월간 지원을 해드립니다. 동시에 지원해 주는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어쨌든 저희가 그 폐업하신 분이나 또 뭐 휴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과도기에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 그대로 두 배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을 그렇습니다.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가 뉴스에서도 계속 다루는 부분인데 그 상가 공실률이요. 네네. 4분기 기준으로 보면 부산의 7.4인데 전국이 6.7이었습니다. 꽤나 차이가 컸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당장 뭐가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데요. 우선 그 상가 공실률이 늘어나는 것도 지금 전반적으로 자영업의 그 생태계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 그 자영업이 17.7%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전 세계적인 추세나 우리나라 경제 발전 단계로 보면 또 우리 부산의 현실을 보면은 15% 이하로 아마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되는 상점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 그 건축을 할 때 오피스텔이나 이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상가를 밑에 항상 두도록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가 공실을 가져오는 하나의 요인이 돼서 그런 어떤 건축 주택 관계의 법도 저희가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가 가운데서도 잘 될 수 있는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상가 활성화 정책을 저희가 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산대학교 앞 같은 경우에 옛날에 굉장히 그 상가가
그 비싸고 번창했죠. 또 장사도 잘 되는 곳이었는데 지금 많이 좀 죽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특별한 그 자금을 투입을 해서 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금액 지원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1년에 한 6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상가를 특성화하고 거기가 정말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명소화하는 작업을 지금 알겠습니다. 곳곳에서 저희가 벌이고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저희 현안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길 관련해서 지금 현대건설 측에서 맞추기 힘들다라는 입장. 근데 여기에 대한 부산시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시민들은 또다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저희 부산시도 똑같은 이 걱정을 해서 이미 그 현대건설이 그런 기류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저희가 국토부나 현대건설 쪽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마련된 안대로 해주기를 요청을 했었고 뭐 아쉽게도 이 제출된 안은 지금 108개월로 24개월이 늘어났습니다만은 국토부에서도 현재의 입장에서는 기본계획에 이 조사된 바가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84개월로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요. 지금 현대건설하고 논의 중이고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입찰을 하게 되든지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부산시 입장은 어쨌든 공기를 최대한 원래 계획대로 맞추는 것이 입장이고요. 현대건설이나 또 다른 쪽에서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이게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도 그런 문제들을 간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현대건설이 새로운 조사를 하고 이런 공기를 늘린 게 아니라 조사 없이 그런 검토 속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바로잡으려고 지금 국토부하고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쁜 가운데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